자, 잘 쉬셨죠? 네, 진정 명예복 등기 보도록 하죠. 진정 명예복 등기의 경우는 이제 등기가 다 넘어간 후에 이 집에 대해서 갚하고 을하고 둘이서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고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다가 소유권 2순위로 을 앞으로 이전된 경우에 다 끝났는데 이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버리게 되면 무효나 취소 또는 해제가 되는 경우는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자가 판례 입장이죠. 아니구나. 자,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자동으로 무효가 되어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했다가 판례 입장이니까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입니다. 그럼 얘가 무효라는 얘기는 누가 진정한 주인이에요? 갑이 진정한 주인. 소유권은 이미 갑에게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갑이 소유권을 찾아왔지만 등기부상은 누구로 앞으로 되어 있어요? 을로 되어 있으니까 갑이 등기를 찾아와야 돼요. 갑이 등기를 찾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 두 가지가 있겠죠. 무효등기 원칙이 말소하는 게 원칙이니까 지워버리게 되면 소유권을 갑이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다 보니까 이거 지워서 갑이 될 수도 있고 말소하지 않고 다시 을로부터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다가 대법원 판례 입장인데 갑이 진정한 주인이고 진정한 주인이 소유권은 이미 돌아왔죠. 무효가 되면 자동 복귀해서 등기부상만 누구 앞으로 있어요? 을에게 있으니까 등기를 찾아오기 위해서 이전 등기하는데 등기를 다른 말로 명의니까 명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을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가 된 거예요. 그럼 말소해도 갑이 되겠죠. 말소하지 않고 다시 1, 2, 3순위로 갑에게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도 있다. 이 대법원 판례인데 요 등기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요 등기할 때 원칙은 공동신청의 원칙입니다. 등기부상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등기 권리자가 되고 을이 등기 의무자가 되어 둘이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공동신청할 등기가 있는데 문제는 을이 등기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을이 이행 안 하게 되면 이때는 갑이 소송을 토기해서 판결받은 경우 단독 신청할 수도 있다가 됩니다. 원칙은 공동의 원칙이 돼 단독도 가능하고 또 갑이 등기할 게 있었는데 갑이 사망하게 되면 갑의 상속인도 등기 신청할 수는 있다 해서 원칙은 공동의 원칙이 돼 단독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상속인까지 등기 신청하는 것이 모양새에 만들어지는 것이 이게 신청하는 자격이에요. 원칙은 단독의 원칙, 공동의 원칙, 공동의 원칙이고 판결받으면 단독도 가능하고 갑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등기 목적이 뭘까요? 목적은 지금 소유권 이전이 목적이고 등기 원인은 이게 중요한데 원인은 진정 명의 회복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원인입니다. 원인은 뭐라고요? 진정 명의회복을 적긴 적었는데 눈에 안 보이는 게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인은 적긴 적었는데 실제로 원인이 있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원인이 있을까 없을까? 원인이 실제로 없습니다. 이게 여기서 맥이에요. 원인은 뭘로 기재했다고요? 진정 명의회복 적긴 적었지만 실제로 원인이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맥입니다. 이게 뭔 말인가 보자고요. 자, 갑의 소유권이 있다.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통해 여기 보세요. 이거 말만 하면 쫙 풀리니까 이 뒤로는 갑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가 매매계약을 통해 을에게 팔았죠. 을의 등기 끝났네요. 을의 취득한 원인은 매매가 원인인데 매매가 무효 유효. 무효니까 매매한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매매한 효과가 없으니까 다시 갑이 등기를 찾아오기 위해서 계약을 또 체결한 게 있어요? 없잖아요. 실제로 원인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원인이 없다 보니까 등기 원인 일자 적을 수가 있을까? 없다가 되겠죠. 원인이 실제로 없으면 날짜가 있을 수가 안 되죠. 매매란 날짜가 있어 원인이 있어 매매 기약일이 있던데 여기 실제로 원인이 없다면 날짜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원인이 없다 보니까 원인에 받아야 할 토지거래허가증이나 그다음에 농지취득자격증명 검인 다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 받을 필요 없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원인이 없기 때문에. 허가 언제 받으라고 배웠어요? 유상계약이 원인일 때. 그럼 유상계약이 원인이 아니잖아요. 원인이 없으니까. 허가증 받을 필요도 없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법률이가 원인일 때 받아와라. 법률이 원인도 아니고 그 다음에 계약이 원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걸 다 한 방에 풀어버리는 방법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원인은 뭘로 규제했는데 진정 명예회복 적긴 적었지만 실제로
원인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원인 일자도 없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에 받아야 할 토지고려가증이나 농지 취득 자격증명 거민 다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기본 개념이 생겨서 보시는데 자 확정 하나 볼 것이 등기 원인 정보도 있을까요? 그러면 원인이 없다 그랬으니까 등기 원인 정보도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 판결받은 경우는 이때 판결문이 등기 원인 정보로 바뀝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원칙 등기 원인 정보 없는 게 원칙이지 판결받은 경우는 판결문이 뭘로 바뀌느냐 등기 원인 정보로 바뀌는데 요거 하나만 간단히 세분하시면 되고 다른 것들은 뭐 문제될 때 요것만 잡아내시면 돼요. 여기 매개예요. 여기선 등기 원인 뭘로 기재했어요? 자꾸 외치세요. 원인은 진정, 명의회복 적었지만 실제로 원인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원인 일자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원인에 받아야 할 토지고려가증이나 농지취득 자격증명 거민은 다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걸 한 방에 딱 잡아내는 것은 원인이 실제로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여기 속 잡아내요. 그러니까 이걸 못 잡아내고 그냥 다 외우려고 그러면 그냥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막 공부했다는 얘기는 원인 뭘로 적었어요? 친정명의회복. 날짜 안 적죠? 허가증 안 첨부하죠? 왜 날짜 안 적을까? 아니 이걸 모르고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걸 안 보고 그냥 냅다 외웠다가는 그냥 자꾸 의문점이 생겨요. 왜 안 적을까? 허가 왜 안 받을까? 다 이 의문점이 생기는데 그 의문점을 한 방에 딱 해결하는 것은 원인이 실제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만 이해할 줄 알게 되면 여기 쑥 풀려나갈 겁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유등기란 말이 나오는데 합유등기는 크게 놓고 볼게요. 합유는 공동소유등기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합유만 간단히 나와 있는데 다 따져보자고요. 공동소유가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이라는 것이 있더라. 본기가 날 겁니다. 공유나 합유는 지분이 있어요. 네, 그럼 둘 다 지분이 있으면 공유나 합유고 지분이 없는 경우는 총유인데 지분이 있는 공유 합유도 이 두 개는 이 지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이제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면 공유, 처분할 수 없으면 합유. 처분할 수 있으려면 지분이 얼마큼인지 알아야겠네요. 공유지분 등기해라. 합유지분 등기하지 않습니다. 또 처분이 자유로운 공유지분은 소유권 이전 등기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상속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합유지분은 이전 등기도 안 되고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 차이점인데 공유자가 3명이 있다 1명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한 데 지분은 상속 들어가는 게 원칙이고 단 상속인 없이 사망했을 때에는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 내 비율로 귀속하더라. 이거는 뭐 배워서 할 것이고요. 합유자 중 1이 사망한 때에는 이때는 상속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몇 명 남았어요? 2명 남았죠? 2명으로 합유명인 변경등기라는 거지 이전 등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2명 중 1명이 사망하게 되면 단독 소유로 합유명인 변경등기라는 거지 이전 등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하셔야 돼요. 합유명인 상속 등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등기 하시라고요?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하는 것이 절차인 거지 이전 등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24의 기출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유지분은 처분은 자유로우니까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 공유지분에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고 가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고 가처분으로 들어올 수 있고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공유지분에 대해서 다 가능한데 문제는 합유지분은 처분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게 기본 틀이에요. 출발점을 다 외우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요거만 잡고 들어가시면 돼요. 공유지분은 처분할 수 있어요. 합유지분 처분이 안 되죠. 출발점을 쭉 이해하고 달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럴 경우에 합유지분 등기합니까? 안 하죠. 16회 문제. 합유지분 가압류할 수 있어요? 안 되죠. 17회 23회 기출문제. 합유지분 이전 등기할 수 없다까지 잡아놓고 넘어가시면 여기 답이 떨어질 부분이고 이것도 세분하게 되면 이제 공유나 합유, 공유에서 합유를 바꾸고 싶더라. 그래 공유를 합의를 바꾸고자 할 때는 이때는 권리의 변경 등기합니다. 무슨 등기하라고요? 변경 등기하는 것이고 색깔 아직 안 바꿨어요. 합의가 공유로 가는 경우는 무슨 등기할까? 색깔을 안 바꿨다는 얘기는 답도 바뀌어서 안 되니까 둘 다 무슨 등기? 변경 등기하는 것이고 이제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럼 공유를 총유, 총유를 공유, 합유를 총유, 총유를 합유로 가는 경우 이때는 다 소유권 이전 등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친절하게 총유란 말은 안 나와요. 총유란 말은 등기비 기재 못하게 돼 있어요. 공유 합의까지는 기재할 수 있지만 총유란 말은 못 적게 돼 있습니다. 총유란 말은 못 적고 시험 나오게 되면 법인이 아닌 사단이란 말이 나와요.
법인 아닌 사단이 총유니까. 이렇게 말 바꾸는 거에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공유가 합의로 가더라 무슨 능계하시고 변경 능계하시고 합의가 공유로 오는 경우도 변경 능계하는데 공유가 법인 아닌 사단이 되는 경우는 소유권 이전 능계가 되는 거예요. 총유가 합의가 오는 경우도 소유권 이전 능계. 그럼 지분이 있고 똑같은 경우는 변경 능계지만 지분이 있고 없고 다른 경우 전부 다 소유권 이전 능계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변경 능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만 유의하시면 돼요. 여러분 교재에서 단독 소유를 합의로 갑니다. 무슨 능계하래요? 소유권 이전 능계. 총유가 합의로 와도 소유권 이전 능계하지만 공유가 합의로 오는 경우는 이때 변경 능계예요. 그러면 이제 지분 있는 것끼리는 서로 변경이 가능하되 지분이 있고 없고 다른 경우는 다 소유권 이전 능계니 그거만 명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합유자가 이제 합의면 변경 능계란 말 나와 있죠. 합유자가 바뀌는 경우이든 탈퇴한 경우이든 잔존 합유자가 1인이 되건 수인이 되건 불문하고 전부 다 무슨 능계 사유다. 합의명이 변경 능계 사유다 보니까 합의는 이전 능계 못하기 때문에 다 변경 능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합의는 주로 요걸 잘 물어봐요. 합의 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요거 잘 물어보니까 자꾸 들어오시면 될 것이고 추가시켜서 지분 있는 것끼리는 무슨 능계 사유고 변경 능계고 있고 없고 다른 경우는 전부 다 소유권 이전 능계하더라. 그것만 이해하시면 그 박스 문제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소유권 파트고 이제 오른쪽에 소유권 이외 등기란 말 나오는데 소유권 이외 등기에 대해서 지상권 등기. 지상권이란 권리는 지상권 설정자와 지상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등기이고 반드시 등기할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지상권을 왜 설정하는가? 목적을 적어야 되고 범위를 적어야 돼요. 목적이란 것은 건축물인지 공작물, 수목임을 반드시 명시하게 돼 있고 범위는 사용 수익하는 원리다 보니까 하나의 필지 전부일 때 전부라고 유지할 것이고 일부일 때는 도면을 첨부하는 것이 요게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부분이고 두 가지는 요거 외우셔야 돼요. 뭐하고 뭐 적으래요? 목적하고 범위 적을 것. 반드시 적을 사항은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기 들어와 있지 않으면 임의적이니까 지로 기재했나요? 존속기간 기재했어요? 안 했죠? 그런 건 다 임의적이니까 적어두고만 안 적어두면 상관은 없고 두 가지는 필히 적어야 됩니다. 근데 지상권의 경우는 물어보면 객체를 물어보는데 지상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동안 배운 걸 뽑아내셔 넘어가시면 됩니다. 지상권의 경우 이중 설정할 수 있을까? 이중에 지상권 설정할 수 없다죠. 이중에 소유권, 이중에 지상권, 전세권 두 개 못 들어가니까 설정 못 합니다. 부동산 일부, 즉 토지 일부에 설정할 수는 이따가 되겠네요. 당연히 지상권 사용수익하는 권리니까. 그럼 공유지분 설정할 수 있을까? 토지 일부랑 공유지분은 항상 엇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되면 얘가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안 되면 얘가 되고 항상 반대 관계에 있는 거예요. 둘이. 그럼 농지 설정할 수 있을까? 농지 지상권 설정할 수 이건 가능합니다. 농지에 못하는 것은 전세권이에요. 지상권 얼마든지 가능하고 현재 건축물이 존재합니다. 토지상에. 현재 건축물이 있는 땅에 대해서 지상권 등기할 수 있을까? 현재 토지에 건물이 있대요. 일단 지상권 등기할 수. 고개 들어. 대답을 해야죠. 하나, 둘, 셋. 있답니다. 있다. 건물인데 뭐 지상권 등기를 하지? 민법 공부할 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있다가 건물만을 매매 계약을 통해 팔은 경우에 건물을 취득한 자에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성립된 것으로 본다. 그럼 건물을 취득한 자에게 지상권 바로 인정되니까 처분할 때 등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할 수 있으니까 건축물이 있다고 등기 못하는 거 아닙니다. 가능하고 존속기간은 확정기간이 가능하더라. 불확정이 가능하더라. 이거 다 법무사에 나왔던 지문들이에요. 다. 우리 시험이 아니라 중개사보다 한 단계 높은 시험이 있어요. 법무사 문제. 다 끌고 들어왔던 거예요. 나중에 법무사 문제 보게 되면 관심 있어서 찾아보신 분들은 뭐 알 수 있겠지만 중개사 문제 한 2년 전쯤 앞서 있어요. 그걸 내가 끌고 들어와서 내다 보니까 거의 겹쳐요, 문제가. 어쨌든 확정기간 가능해요? 불확정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하죠. 존속기간 최단기간만 제한하다 보니까 최장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확정기간 100년을 정해도 무방하고 200년 정해도 무방할 것이고 산에 철탑 세워둔 다음에 철탑이 존속할 때까지 기간 정해도 무방하다가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지상권의 요건이자 시험 나오는데 여기서 문제 나와요. 근데 친절하게 토지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1필지 일부에 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해선 토지를 분할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문제를 끌고 들어와. 약간 비틀어서. 그냥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 틀만 잡고 들어가시면 헷갈리지 않으니까 봐놓고 넘어가실 부분입니다. 여기 지상권 등기고, 요거랑 이제 구별할 것이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의 경우도 지상권인가요? 네, 그러면 일반적인 지상권은 똑같이 가되 차이점이 몇 개가 발생이 돼요. 여기도 목적하고 범위를 똑같이 기재하는 것이 방법인데, 목적 기재 하나 차이 나는 게 발생하죠. 일반적인 지상권의 경우는 건축물, 공작물, 수목 다 가능하지만 구분지상권의 경우는 수목을 목적으로 설정할 수는 없다. 여기 하나 제외가 되고, 또 하나 범위는 여기는 구분지상권의 뜻이 토지의 공중이나 지하를 이용하다 보니까 범위는 기재만 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기재만 할 뿐이지 도면을 따로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면 첨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 도면은 몇 차원 도면? 1차원인데 이 구분지상권 토지의 공중 지하 이용하다 보니 표시를 못해요. 그래서 도면 첨부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하 50m부터 100m까지라고 범위만 기재하는 것 뿐인 거지 도면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의 경우는 이중 설정이 불가능하지만 구분지상권 이중 설정할 수 있을까? 이중 설정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공중에 고압선 지나가라, 지하에 지하철 지나가라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이중 설정도 가능하고, 또 하나 볼 것이 계층적 구분 건물에 대해서, 계층적 구분 건물의 경우에 자기 높이만큼의 지상권 등기할 수 있느냐. 이 계층적 구분 건물은 지상권 등기할 수가 없다요. 맨 밑에 나와 있죠. 계층적 구분 건물의 구분소를 목적으로 구분지상권 등기할 수가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뭔 말일까? 자, 하나의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연립으로 할게요. 그냥 연립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면 3층짜리 연립이 있는데, 이제 건축법 배울 당시에 층수의 높이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몇 미터가 1층이에요? 4m가 1층이죠. 4m까지 1층으로 볼 수 있고 8m까지 2층이고 여기가 11을 볼 수가 있는데, 자기 사는 높이만큼, 요 높이만큼씩 요만큼씩 A, B, C라는 자들이 자기 사는 높이만큼 구분지상권 등기할 수 있느냐 물어봤던 거예요. 사는 높이만큼. 이해 갔어요? 연립이나 아파트 살면서 자기 사는 높이만큼씩 요만큼씩 떼어가지고 구분지상권 등기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만은 대법원 이건 허용하지 않겠다예요. 이게 허용이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2층 사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 1층 C 기분 나쁘니까 4층 이상 쳐다보지 마. 내 공간이야. 그럼 할 말 없잖아요. 공용호 전체의 공용 공간인 거지 높이를 정해가지고 구분지상권 등기할 수는 없다. 이게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계층적 구분 건물의 경우에 계층적 구분 건물만큼 높이를 정해서 구분지상권 설정하지는 못한다. 이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여기서 볼 만한 건 뭐 써놓긴 써놨지만 수목이 돼요? 안 되죠? 도면 첨부해요? 안 하면 이중 가능해요? 요 세 개가 차이점이에요. 일반 지상권하고 차이점이. 그럼 세 개가 나오면 요 세 개로 답을 만들지, 이건 그냥 판례다 보니까 나와 있는 것 뿐인 것이고, 실제로는 문제 보더라도 세 개로 문제를 냅니다. 요 세 개만 자꾸 넘어가시면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지역권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지역권의 경우는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 토지 이용할 때가 지역권이라고 부르고, 이때 편익을 제공하는 땅을 뭐라고 불러요? 편익 제공하는 땅을 승역지, 제공받는 땅을 유역지라고 부르죠. 네, 그림으로 이해하자고 여기는. 자, 지역권의 경우는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이쪽에 필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A 땅, B 땅이 있고, 길 좀 내주세요 요청하는 땅을 유역지, 길 내주는 땅을 승역지라고 부르죠. 길을 내달라고 요청하니까 A가 통이 큰 A 입장에서 내 땅 다 길로 써라. 가능해요? 가능해요? 길을 내달라고 요청하니까 A가 통이 큰데 내 땅 다 길로 쓰래요. 가능 불가능? 얼마든지 가능하죠. 반대 요만큼만 쓰시오. 가능해요? 그러니까 승역지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하더라. 하지만 유역지만큼만은 반드시 1필지 1걸 요하는 것이 유역지의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갔어요. 그 다음에 이번 하나 더 나가서 ABC라는 사람이 여기 살고 있는데 C가 AB에게 요청하는 말, 내 집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길 좀 내달라고 얘가 요청을 합니다. 그럼 얘도 길 내주겠다고 둘이서 얘도 승역지고 얘도 승역지 된 거예요. 그 길을 둘 다 내주게 되면
승역지 이번에는 한 필지가 아니라 여러 필지네요. 그죠? 유역지는 반드시 1필지가 되겠지만 승역지는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하고 여러 필지로도 가능하고 사용색 다른 경우는 이중 얼마든지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땅속으로는 배수가 묻어서 물 지나가라. 이런 도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도로 밑에 대부분 뭐가 있어요? 공동구.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모양새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민법 공부할 때 승역지와 유역지는 반드시 인접해 있어야 돼요. 그건 아니죠. 이렇게 붙어 있죠. 이렇게는 떨어져 있으니까 승역지, 유역지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상린관계라는 관계를 적용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안 배웠어요. 그렇다고 치고 그럼 여기에 이제 지역권 등기 모양새가 될 텐데 등기 신청할 때는 반드시 적을 사항이 세 가지입니다. 지역 왜 설정하는가 목적을 적게 되고 그 다음에 얼마큼 밀려줬는지 범위 적으라는 것은 승역지예요. 유역지가 아니라 유역지 반드시 1필지인가요? 네, 그럼 범위 적을 필요 없으니까 승역지를 적게 돼 있고 편역을 제공하는 땅 승역지하고 그 다음에 유역지를 적고 등기하는 것이 기재사항이 되고 세 가지를 적고서 등기 신청할 때 어디다 신청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신청은 승역지 신청할까 유역지 신청할까? 예? 예, 승역지 관할 등기소에 여기다 신청하는 겁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지역권은 갑구로 갈까요? 을구로 갈까요? 지역권은 을구로 가겠죠. 갑구 아니에요. 어디로 간다고요? 을구. 이따 갑구로 한번 나올까 안 나올까? 저 이따 보자고요. 저 이따가. 을구로 가는데 지역권 왜 설정했는가 목적을 적게 되고 그 다음에 얼마큼 밀려졌는가 범위하고 편역을 적으면 유역을 적어주는 것이 기재사항이에요. 여기에 이제 지역권 등기 모양새가 될 것이고 여기 끝나게 되면 유역지도 편역 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역지 등기관이 직권 기재하는데 직권으로 을구에 기재합니다. 을구에다가 왜 빌렸는가 똑같아요. 목적, 얼마큼 빌렸는지, 범위, 그 다음에 어떤 땅을 이용하는가 승역지까지 적어주는 것이 기재사항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기재사항인데 신청하는 것은 어디고? 승역지, 그 다음에 유역지 직권 기재예요. 그럼 승역지는 몇 필지인가요? 두 필지죠? 그럼 등기 건수는 한 건일까? 두 건일까? 두 건이에요. 신청하는 것이 어디니까? 승역지 숫자가 등기 건수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한 건, 요렇게 한 건입니다. 여기까지 갔어요. 이제 세 개만 더 정리하면 끝나는데. 그럼 길을 내주는 이 승역지의 경우는, 승역지는 소유권자가 길을 내줄 수 있을까? 이외에도 가능할까? 승역지 길 내주는 자죠? 그럼 길 내주는 승역지 권리자 입장에서는 소유권자만 길 내줄 수 있느냐? 아니면 소유권이 아닌 자라도 길 내줄 수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소유권자도 가능하고 아닌 자도 가능합니다. 소유권자 길을 내주게 되면 지역권 등이 갑구로 갈까? 을구로 갈까? 소유권자 설정한 지역권은 갑구, 을구. 아까 갑구로 그랬잖아. 을구로 가는 거죠? 지역은 갑구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소유권이 아니니까 무조건 을구로 가야 돼. 소유권 잡은 경우는 주등기란 얘기고 소유권이 아닌 걸 잡은 경우는 보기등기로 을구에 태어나는 것이 그 내용인 거지 지역은 갑구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만은 24의 문제에서 승역지의 지상권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지역권 설정자는 소유권자도 가능하고 지상권자도 가능하고 전세권도 가능하지 소유권자만 길러주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24의 기출 문제였었고 예전에 또 한 번 나올 당시에는 승역지의 지상권자가 지역권을 설정할 때에는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맞았어요? 승역지의 지상권자가 지역권 설정할 때는 소유권 유예잖아요. 그러면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맞았죠? 이렇게 넣은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승역지는 소유권자만 설정할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오케이? 편입받는 유역지는 그러면 유역지는 소유권자만 가능할까? 이외에도 가능할까? 둘 다 가능해요. 결론적으로 이게 승역지이건 유역지이건 소유권자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이 편입받을 수도 있고 이외에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승역지, 유역지 둘 다 소유권자 안 하는지 않으니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볼 것이 지역권은 부정성이 인정이 돼요? 담보물권 통일성 중에서 부정성 인정되고 수반성 인정
자신 있게 우리끼리 뭐 되고 불가분성 인정 되지만 물상 대입성만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안 배우셨어요? 민법 공부할 때 그렇다고 치고 이맘때가 되면 민법이 대화가 착착착 돼서 이게 지금 신나야 되는데 이거 민법 던지면 저보다 눈을 안 마주치고 땅바닥 쳐다보고 하늘 쳐다보고 자 혹시 얘는 안 하고 얘 옆에 조금 쳐다보고 자 어쨌든 간에 지역과 수반성 인정 된다 보니까 C라는 유효육지 권리자가 D라는 자 유효육지를 팔아서 유효육지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에 이 지역권도 이전 등기를 해야지 넘어오느냐 당연히 수반에 따라오느냐 지역권 수반성이라는 성질에 의해서 당연히 수반에 따라오는 거지 지역권 이전 등기란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출 문제가 승역지 소유권, 유효육지 소유권이 넘어갔을 경우에 지역권도 이전 등기를 하여야 지역권 이전 효과가 발생한다. 틀린 말이에요. 당연히 수반에 따라가다 보니까 이전 등기란 말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수용했는 경우 지역권은 살아있어요? 소멸했어요? 지역권은 살아있었죠? 왜? 묻어 넘어가니까. 그럼 이제 수용권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을 경우에 여기 이전됐잖아요. 그럼 지역권 수반에 따라오다 보니 지역권은 소멸되는 권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수반성을 묻어 넘어오니까.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 지역권 등기다 보니까 지역권 그림 놓고 이해하시면서 본인이 한번 그려보시면 돼. 그려놓고 얘가 길 내달라 요청하는 땅 유효지, 길 내주는 땅 승역지, 그 길을 누가 내줄 것이냐. 소유권자가 내줄 수도 있고 이외도 가능하다. 편입받는 권리도 소유권자도 가능하고 이외도 가능하고 그것만 쭉 정리하시면 답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세분하시면 오히려 편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역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 등기. 전세권의 경우 전세금을 지급하고서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는 권리를 전세권이라고 부릅니다. 전세권의 경우는 무서운 권리, 안 무서운 권리? 예? 저당권은 무서워요? 전세권은 안 무서워요? 안 무섭다. 전세권은 저당권이 가진 성질 다 갖고 있어요. 말만 용의물권이지 경매실행권도 있고 우선변제권이 있고 부종성, 수반성, 물상 다가 있는 무서운 권리가 전세권입니다. 아니 몰라도 돼요. 그냥 우리 전세권 등기하는 거 보자고요. 전세권의 경우는 등기할 때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가 둘이서 공동 신청할 등기로서 반드시 등기할 사항은 두 가지예요. 전세금 등기하게 되고 또 하나가 전세권의 범위기자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적을 쌓이고 지상권의 경우는 아까 목적 등기했고 지역권은 목적 등기했지만 전세권은 목적을 등기하지는 않습니다. 목적 등기하지 않는 대신에 범위를 적는 거예요. 범위하고 전세금 두 가지가 요소예요. 전세권의 경우 다른 건 나올 건 없고 전세권의 경우 객체에서 따라붙는 게 있을 텐데 전세권의 경우도 이중 설정할 수 있을까? 전세권 이중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중의 소유권, 이중의 지상권, 이중 전세권은 안 돼요. 부동산 일부의 전세권 등기할 수 이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공유주분에 설정할 수는 이건 허용하지 않아요. 공유주분은 항상 반대예요. 농지 설정할 수 이건 안 되겠죠. 대지권에 설정할 수 있다 없다? 네, 없다. 왜 안 될까? 대지권이라는 말뜻만 알면 돼요. 대지권이란 말이 뭘까요? 아파트 분양받을 때 대지가 가진 내 지분이 있죠? 그 지분이 대지권이에요. 그럼 내가 아파트 500으로 분양받을 당시에 대지가 가진 내 지분, 세 글자를 뭐라고 부르더라? 대지권. 그럼 대지권도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 지분이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랑. 그러니까 전세권 등기 못하는 겁니다. 존속기간, 확정기간이 가능할까요? 불확정이 가능할까요? 둘 다 가능하죠? 전세권 최장 몇 년 초과할 수 없어요? 10년 초과할 수 없죠. 그럼 10년을 정해도 무방한 것이고 해당기간은 건물 전세만 1년이 있더라. 그럼 기간은 1년 이상 안 정해도 상관없으니까 기간 정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왜? 기간이 등기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배웠어요? 양당사자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다. 소멸 통고가 들어온 경우 전세권 설정자가 나가 그러면 몇 개월에 소멸하고 몇 개월에 소멸하시고 6개월 후에 소멸하더라. 전세권자가 나가겠다 그러면
몇 개월? 3이든 1이든 끝까지 외치세요. 한 번 더 맞을 테니까. 아시겠죠? 6개월. 전세권 둘 다 6개월이에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나가라. 6개월. 임차인이 1개월. 주택임차인이 3개월이고. 그러니까 하나 외치고 끝까지 맞게 돼 있으니까. 전세권은 둘 다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니까 6개월에서 전세 소멸하기 때문에 기간 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전세권인데 이건 대부분 잘 나오고 하나 더 볼 것이 이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허용할까? 이게 작년 기출 문제인데 전세권 일부 이전 그럼 소유권 일부 이전 가능해요? 소유권 일부 이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니 솔직히 한번 얘기해서 소유권 일부 이전 가능 불가능? 왜 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봐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하지 말고 자 소유권 일부 이전 불가능하다. 손 한번 들어보시라고. 소유권 일부 이전 불가능하다. 자신 있게 손 그대로 들고 계세요. 내리기만 해봐 그냥 아주. 페이지 279페이지 가니까 첫 시간 맨 처음 한 게 279 맨 꼭대기에서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가능합니다. 단독 소유가 공유로 갈 경우에 소유권 일부 이전이라고 부르고 이전될 때는 지분만 기재하면 됩니다 라고 해놓고서 지금 줄치면 뭐예요? 아까 다 했는데 자 소유권 일부 이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좀 잘 좀 가르치지 어떻게 알아보시죠. 자 다시 잘 보세요. 이걸 알아야 되니까. 소유권 일부 이전 가능 불가능? 이거 안 하고 넘어가도 돼요. 책이 없으면. 근데 남는 게 없잖아요. 시험은 이게 내는 게 아니고 이게 나오니까 이제. 잘 들으세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는 것은 아까 단독 소유가 공유로 넘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갑과 을로. 기억나세요? 이렇게 넘어가서 소유권 일부 이전 그랬죠? 이번에 요 집에 대해서 갑이 단독에 전세권자가 있는데 전세권이 갑을로 넘어가는 거예요. 공유로. 근데 이 전세권자 둘이 되는 거를 공유로 간 거를 준공유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준공유. 공유에 준하겠다 이 뜻이 준공유인데 전세권자가 혼자가 아니라 둘이 돼버렸죠? 이걸 뭐라고 부를까? 준공유하면서 전세권 일부 이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케이? 빨리 따라 하세요. 다 법에 나오는 거니까. 그럼 채권액 1억인데 1억의 채권 저당권자가 있다가 이 저당권이 1억 채권 중 일부를 양도했어요. 그럼 1억의 채권은 5천만 원만 양도한 경우는 양도받은 채권자 있겠네요. 채권을 둘이 갖고 있죠. 다시 나눠서 이것도 채권을 준공유한다고 부릅니다. 이것도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할 수 있다요. 죽겠죠 지금. 예전에 기출문제에 여기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중개사 문제에서 저당권의 채권액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저당권도 일부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당권 일부란 말이 어디 있어? 다 틀려버리더라고. 소유권도 권리예요? 전세권도 권리예요? 저당권도 권리예요? 권리는 다 지분 형태로 이전 등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소유권자가 둘이 될 때 뭐라고 부르고? 빨리 외치세요. 소유권 일부 이전. 전세권자 둘이 되는 경우를 전세권 일부 이전. 저당권자 둘이 될 때 저당권 일부 이전 건데 요 전세권 일부 이전은 요게 특색이 있어서 요게 시험에 나온 겁니다. 요게 2012년도에 개정되기를 법조문에 없다가 전세권 일부 이전 허용을 하는데 언제만 허용하느냐? 전세권 종료 후만 가능하다라고서 딱 못을 박아버려요. 법조문에. 2012년 개정을 해서. 언제만 가능하대요? 종료 후만 가능한데 작년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느냐? 작년 기출 문제에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는 전세권이 종료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가능하다. 띵. 틀린 말이 종료 후만 가능합니다. 저는 안 받아줘요. 왜 그런가 봐야겠네. 자, 이 앞에 보세요. 말뜻만 하면 되니까. 이 집에 2억 전세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혼자 살고 계시죠? 결혼 안 했으니까. 근데 돈이 1억이 필요해요. 대출 받아오자니 이자가 나가니까 전세금 2억 중 1억을 저에게 팔아서 2억 전세금 1억 같이 살 수 있을까 그러면? 나도 행복해도 좋은데 살면 안 되지. 큰일 날 소리야. 그래서 에이 뻥. 자
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같이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니, 같이 살면 안 된다 그래야지 큰일 났어. 아, 신랑이 없어 그렇구나. 진짜. 같이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아, 그래 대화가 돼요. 결혼했죠? 신랑이 있죠? 돈이 필요해서 나한테 1억 팔았다고 치자고. 그럼 셋이 살을래요? 살 수도 있다. 큰일 날 사람이네, 이거 자. 아무리 궁해도 그렇지. 자, 큰일 났어요, 이거 자. 같이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전세가 종료 전에는 안 되는 거고, 종료 후에 전세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2억 받아가지고서 나는 1억이 당장 필요해요.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집이 전세권 끝나고 나왔는데 이 전세가 다시 나가 전세금이 나오는데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당장 1억이 있으면 난 새로 집 들어가고 싶은데 그럼 내 2억 받을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죠. 요즘 1억을 저에게 파는 거예요. 그럼 1억 받아서 입주하고 나중에 전세금 돌려받을 때 다시 나눠가지면 되는 겁니다. 저는 샀긴 샀지만 이자 깔 거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도. 그런 혜택 보면서 서로 이가 맞아서 요 이전 얘기할 수 있다 해서 이건 언제만 가능한 종료 후만 가능하다. 왜? 같이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2012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재밌는 사건이 2012년도에 강의할 당시에 개정된 겁니다. 낼 테니까 기다리십시오. 안 내더라고 요걸. 2013년도에 나도 건조가 있지. 뭐라고요? 우리말로 근성이 있지. 한번 또 내요 여기. 걔는 안 냈거든요. 또 안 내더라고. 참나. 2014년도에 이제 오기가 있지. 낼 겁니다. 그랬더니 딱 내버렸어 이때 가서. 요게 12년 개정안을 요때 반영해서 출제한 게 요겁니다. 종료 전에는 안 돼요. 후에만 가능합니다. 근데 옛날에 문제가 저당권의 채권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저당권도 일부 이전 등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저당권 일부란 말이 어딨어. 다 틀려버리더라고 와서. 그러니까 하나의 가장 모델이 되는 게 이게 모델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 주의하십시오. 물어보면 안 된다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물어보고 왔는데 어쨌든 간에 소유권 일부 이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소유권 권리예요? 네, 그럼 전세권도 권리죠? 저당권도 권리죠? 소유권을 두 명 이상 가지면 뭐라고 부르고? 공유.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준공유 인정하다 보니까 다 허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세분하고 넘어가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저당권의 경우 나오는데 저당권의 경우는 크게 또 객체 보게 되면 저당권의 경우는 저당권 설정자나 물상보증인이 즉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를 채권에 넘기지 않고 채권의 변제가 없을 경우에 경매 실행을 통해서 우선 변제받는 담보물권이 저당권인데 저당권의 경우는 객체 따져보게 되면 밑에 표로 나와있네. 객체의 경우는 부동산 전부 설정할 수 있어요. 공유지분 가능해요. 하지만 토지일부 담보자 필수는 없지요. 또 권리상으로는 이 저당권은 저당권 몇 글자? 세 글자다 보니 저당권 설정할 권리는 소유권하고 그 다음에 지상권하고 전세권 세 가지만 가능해요. 몇 가지밖에 못 설정한다고요? 세 가지만. 그럼 소유권자가 설정한 저당권의 경우는 갑구로 갈까? 을구로 갈까? 갑구 을구. 을구로 가요. 저당권한테 갑구로 들어와요. 갑구라고 그러신 분은 저 모른다 그러세요. 아시겠죠? 어디 가서 공시법 누구한테 배웠냐고 물어보면 이동휘한테 배웠다고 말씀하세요. 자, 저당권 라인 을구로 가야죠. 을구로 가되 주등기란 얘기고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잡은 경우도 을구로 가되 보기등기란 얘기인 거지 저당권은 갑구로 못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등기잘사항 반드시 기재사항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채권액을 기재돼요. 채권액 기재한다거나 또는 채권액 가액을 적게 됩니다. 가액이란 말은 민법 공부할 때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반드시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다예요. 그럼 돈을 빌리게 되면 돈으로 등기하면 되겠지만 돈이 아닌 경우는 환산한 가액을 적어야 됩니다. 옛날에 설명할 때 이렇게 한번 설명드린 게 있을 텐데 빌려기 쌀을 빌려왔습니다. 쌀 한 가마가 요즘에 한 5kg가 그냥 20kg가 한 5만 원 정도 가정을 하고 한 가마가 80kg니까 한 평균 20만 원 잡아주면 되겠죠. 한 가마가 그렇다고 치고 그냥 계산 안 되겠지만 한 가마 20만 원인데 100가마를 빌려왔습니다. 얼마예요? 또 산수 안 되니까 2천만 원이에요. 자, 그럼 쌀을 100가마 빌려오게 되면 등기할 때는 쌀 100가마를 등기하는 게 아니라 일금 2천만 원 등기하는 거예요. 그럼 빌려온 게 원물인데 원물 쌀로 등기 안 하고 돈으로 등기한 이유는
예? 변제가 없는 경우에 쉽게 이해하면 될 거 아니에요. 변제가 없는 경우에 경매 실행할 거 아니에요. 경매를 법원에서 경매 실행을 해요. 방앗간에 가세요. 그러면 돈을 받고 환산 가액적을 한 얘기예요. 방앗간과 경매 실행하면 쌀로 등기하면 되겠지만 방앗간과 산 게 아니다 보니까 환산은 가액적으로 했듯이므로 주의하시고 채무자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채무자는 설정자가 채무자액은 물상보증이나 불문하고 다 적어야 돼요. 채무자 어디까지 기재하느냐? 채무자 성명하고 주소까지만 기재하지 채무 주민번호는 기재하지는 않아요. 필요 없습니다. 근데 소유권이 아닌 권리자일 당시에 권리의 경우는 지상권을 잡았다거나 또는 전세권 잡은 경우에 권리 표시하게 되고 공동담보 기재하는 것이 방법인데 공동담보라는 얘기 담보가 2개 이상부터 공동담보라고 부르고 기재하는 것이 이게 저당권 등기할 때 방법이 됩니다. 반드시 적을 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4가지 기본적으로 적어야 되고 4가지 아니면 전부 다 임의적이에요. 법에는 전부도 가능하고 공유주분도 가능하지만 방한칸은 담보 제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첨부서면 생략할게요. 여기는 넘어가서 이제 실행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경우는 갚고 을고. 예? 거기 써있잖아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경우는 을구에 을구사항으로 주등기로 가더라. 맨 꼭대기에 실행해서. 지상권, 전세권 잡은 경우는 을구에 도기등기로 가더라. 저당권 어떤 경우는 갑구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무조건 을구로 가되 소유권을 잡은 경우는 주등기 아니면 보기등기라는 얘기입니다. 효력은 자 1번은 안 보셔도 되고요. 1번은 등기부멸시라고 이제 없어졌으니까 1번 지워버리시고 2번 저당권에 대해서 불법말소가 된 경우에 저당권을 잘못 지운 경우 권리가 소멸하느냐 살아있느냐 권리는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잘못 지워지는 게 회복할 목적으로 말소 회복 등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의 경우는 미치는 거 좋아요? 안 미치는 거 좋아해요? 미치는 거 좋아하죠? 저당권은 저당물 전체에 미치고 부합물도 미치고 종물도 미치고 사람까지 미쳐버리는 게 저당권인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밑에 3번에 저당권이 된 건물에서 부속 건물을 지은 경우 부속 건물 종물입니다. 당연히 저당권 목적이 될 것이고 4번에 나온 것은 증축한 거죠. 이건 부합물이에요. 당연히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미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저당 건물이 문제인데 물어나 보자고요. 자, 여러분이 제 땅의 저당권자세요. 제 땅을 담보 잡았어요. 오케이? 근데 제가 건물을 줬습니다. 그럼 제가 돈을 안 갚은 경우 경매 실행하시겠네. 토지만 경매 실행해요? 건물까지 같이 실행해요? 건물까지? 왜 같이 가세요? 잡은 게 토지면서?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부동산이 별개예요. 별개는 따로따로 가지고 왜 같이 가시려고 그래? 일과 경매 때문에 무조건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법정 기상권 성립하지 않을 때만 일골로 가는 거예요. 제 건물 토지가 있다가 저당권 설정하기 전에 건물이 있는 경우는 이 땅이 경매로 날아가더라도 저는 건물 소유권 인정되잖아요. 이 건물이 저당권 설정하기 전부터 있는 경우는 법정 기상권 인정되니까 땅을 날렸다 하더라도 저는 이 땅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럼 왜 건물까지 날리면 나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먼저 효과는 뭐만 날리는 게 원칙이에요? 토지만 날리는 게 원칙이란 얘기예요. 다만 저당권 설정한 이후에 건물을 신축을 한 경우에 저당권이 빨라요? 건물이 빨라요? 저당권이 빠른 경우만 법정기상권 성립하지 않잖아요. 이때 건물 주인 보호하려고 일과 경매 인정해 주는 거지 무조건 같이 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밑에 그 3번이 그 뜻인데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는 얘기인데 저당권이 빨라요? 건물이 빨라요? 저당권이 빠르다는 얘기인데 이때 법정기상권 성립하지 않을 때만 일괄 경매 가능한 것 뿐이고 무조건 같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권의 경우는 여기로 와야겠다. 옆에다 붙여놔야지. 근저당권은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근자가 붙어 있죠? 근저당권에 대해서 장래 증가나 감소하는 불특정 채권 담보하기 한 것이 근저당권의 목적인데
기본 골격은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가는 차이점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반 저당권은 아무런 말이 붙어있지 않지만 여기 뭐가 붙어있어요? 앞에 근자가 붙어있죠? 이게 근저당이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취지가 될 것이고 등기할 때 여기서는 일반 저당권 채권액이 되겠지만 근저당권은 채권액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을 기재합니다. 최고액을 적게 되면은 이 가기 전에 근저당권은 이 근저당권 장래 증가나가면서 불특정 채권을 담보한 목적인데 요걸 응용해 만든 게 하나 있어요. 요걸 응용해 만든 거. 마이너스 통장. 그게 뭐지? 없어요? 하나 만들어봐요, 가서. 만들어봐. 나 쓸모가 있어, 나중에. 자,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것이 내 한도액, 신용 따라서 3천만 원까지 빌려주게 된다.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갚았다 썼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근저당 응용한 거예요. 그럼 우리 집 담보 제공했을 때 얼마까지 쓸 수 있냐 물어봤더니 2억까지 빌려주겠대요. 그럼 2억 범위 내에서 갚았다 썼다는 것이 근저당권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확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얼마까지 갈 수 있는가 한도액을 정해주는 거예요. 한도액이 바로 채권 최고액인데 최고액은 항상 단일하게 기재합니다. 뭐라고요? 단일하게 적게 되어 있고 나누어 기재할 수는 없게 되어 있어요. 우리 원장님께서 여러분하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학원에 필요한 돈이 사업점에 한 1억이 필요하대요. 우리한테 1억만 빌려달래요. 합쳐서 여러분이 6천만 원, 제가 4천만 원, 합쳐 얼마? 1억 빌려드린 경우에 채권 최고액을 채권자별로 6천, 4천 적는 게 아니라 단일하게 1억 기재하는 겁니다. 그럼 채권자 여러 명이든 채무자 여러 명이든 담보가 여러 개이든 항상 채권액은 단일하게 적게 되어 있으니까 나누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요 말 이해 갔어요? 네, 그 다음에 근데 채무자 기재도 반드시 들어가는데 채무자가 여러 명 있습니다. 여러 명의 채무자가 있는 경우에 연대 채무자만 사용할 수는 없게 되어 있어요. 설령 연대 채무자다 할지라도 등기 보상은 단순히 채무자로만 기재하지 연대로만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의하시고요. 네,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여기 차이점이고 그럼 근저당권 등기할 때 이자 등기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데 이자 등기할 수는 없어요. 이자 등기 안 되는데 그럼 저당권의 경우 이자 등기할 수 있을까? 저당권의 경우 이자 등기할 수 이제 우리끼리는 뭐 있다 없다? 있다고 배웠죠? 그럼 이자가 등기된 경우 몇 년분 담보돼요? 몇 년분? 이자가 등기된 경우 이자는 무제한 남보가 되죠. 무제한 남보가 돼 지연 이자가 1년분 한다고 원칙 이자 등기된 게 무제한입니다. 그럼 저당권 공부할 때 이자가 등기된 경우 무제한이라는 얘기는 이자 등기할 수 있단 말이 나오겠지만 채권 최고액 등기하는 근저당권의 경우는 이 최고액 안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차이점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그래서 저당권 피담보 채권 범위 볼 때 민법 공부할 때 원본이 있고 이자, 위약금, 지연의 실행비용이 배울 때 이자는 등기된 경우 무제한 지연은 1년분 하는데 이렇게 떠들었던 반면에 근저당 등기할 때는 원본 이자할 때 이자는 최고액 지연 이자도 최고액 따라 최고액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따라 등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근저당의 차이점이고 하나 주의할 것은 근저당 이자 등기란 말이 나온 게 있을 텐데 이자 등기 지금 보지 마세요. 변경 등기도 이건 아직 보지 마시고 거기까지만 보세요. 왜냐? 이건 문제 풀을 때 봐드릴 부분이니 이걸 아직 손대지 마세요. 문제 풀을 때나 설명드리고 넘어갈 테니까 아직은 보지 마시길 바라고 권리 질권까지 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지나갈게요. 권리 질권이란 것은 왜 나왔을까? 출판에서 자 아까 저당권은 몇 글자? 세 글자죠. 그럼 저당권자가 자기 저당권 담보 잡히고 소유권 잡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지상권 잡은 저당권, 전세권 잡은 저당권 가능하네요. 당연히 저당권자 돈이 필요하게 되면 자기 저당권을 담보 잡히고 저당권 또 설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저당권자가 자기 저당권 담보 잡히고 저당권 또 설정할 수 이건 안 됩니다. 저당권은 요거밖에 안 돼요. 권리상으로. 오케이? 그럼 저당권자 뭐라 그럴까? 오씨 왜 나만 한다 그러겠죠? 아니 오씨에 오씨 왜 나만 하느냐 그러니까 그럼 너는 저당권 등기 안 되니까 너는 질권을 맡겨 나온 게 권리질권이에요. 오케이? 그럼 소유권자 돈이 필요하더라 어디에 맡기시고 자꾸 외치세요. 저당권에 지상권자도 저당권에 전세권자도 저당권에 가는데 정작 저당권자는 저당권 등기가 안 되니까
질권에 맡겨라요. 그럼 저당권이 이제 어디에 맡긴 거예요? 질권에 맡겼죠? 그럼 권리질권도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네. 물권, 채권, 우리끼리는 뭐 하나, 둘, 셋. 권 그러지 말고 뭐가 얘기를 해야지. 무슨 권 그러고 있어. 자, 물권, 채권. 물권이죠.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으니까 질권 물권이잖아요. 그럼 질권은 등기해야 성립해요? 등기 안 하는데 성립해요? 차 답을 끌고 나가는데 왜 거기서 비틀고 나와?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있다 그랬으니까 질권 물권이니까 당연히 등기해야죠. 아닌가?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 기출문제에 권리질권은 저당권의 보기등기로 등기하지 않아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땡 틀린 말이에요. 물권행위도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시고 물권 변동은 등기하라 그랬죠? 그럼 이 권리질권이 물권이냐 아니냐 이것만 이해하면 되잖아요. 물권이 아니에요.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 물권이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 물권이니까 당연히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고 성립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등기할 때 주등기일까 보기등기일까? 좀 어딜 잡았어요? 초당권 잡았으면 당연히 보기등기 방식으로 태어나지 주등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보기등기입니다. 그래서 을구의 보기등기로 실행해라. 나와있는데 옆에다 7번 옆에다가 제목 7번 권리질권 써있죠? 또는 쓴 다음에 채권 담보권 하나 써주세요. 뭐라고요? 채권 담보권 거기에 빠져 있어요. 채권 담보권도 등기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허용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현재 채권 담보권이라는 얘기는 저당권보 채권을 담보 잡힌 경우를 채권 담보권 그래요. 그래서 채권 담보권 등기할 때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 교재에다 그냥 권리질권 플러스 채권 담보권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잠깐 쉬셨다가 임차권 등기하고 다음 페이지에 대주권 등기까지 본 다음에 마치도록 할게요.